수학 문제를 보면 무한을 하나의 수식 안에 담아 표현할 수 있고 많은 내용의 이야기들을 몇 문장과 수식을 통해서 즉 조건과 명제의 형식을 이용해 표현합니다. 그럼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참도 되고 거짓도 되는 문장과 수식, 명제는 참과 거짓이 분명한 문장과 수식이죠. 그러면 분명한 표현인 명제부터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나는 고등학생이다. 고등학생이 고등학생이라고 말한다면 이는 당연히 참인 명제가 됩니다. 5는 3의 배수이다. 당연히 거짓 명제가 되겠죠. 이렇게 명제는 참과 거짓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조건은 참도 되고 거짓도 된다. 다음 같은 예를 통해서 우리 반 학생의 생일은 9월, 10월, 11월 생이다. 우리 반 학생 중 가을에 태어난 학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조건은 참인 대상들만 모아 집합으로 표현하고 그 집합을 진리집합 P라 합니다. 조건과 명제를 부정하게 되면 무엇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로 표현하게 되죠. 먼저 명제는 참과 거짓이 분명하기 때문에 참인 명제와 거짓 명제로 구분됩니다. 나는 고등학생이다. 이 참인 명제를 부정하게 되면 나는 고등학생이 아니다. 이와 같이 참인 명제를 부정하게 되면 반드시 거짓 명제가 됩니다. 그런데 거짓 명제를 부정하게 되면 5는 3의 배수가 아니다. 그래서 참인 명제가 되죠. 그런데 직사각형은 두 대각선이 직교한다를 부정하게 되면 직사각형 중 두 대각선이 직교하는 정사각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짓 명제가 됩니다. 그래서 거짓 명제를 부정하면 반드시 참인 명제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수학에서는 하나의 예외, 반대의 예가 있으면 거짓이 됩니다. 조건은 명제와 달리 진리집합이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조건 P라 하고 가을에 태어난 학생들의 모임을 진리집합 P,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에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가을에 태어나지 않은 학생들의 집합은 P의 여집합이 되죠. 왜냐하면 부정을 하게 되면 가을에 태어나지 않은 학생들, 그래서 이 조건은 not P가 되고요. 진리집합은 가을에 태어나지 않은 학생 P의 여집합이 됩니다. 다음 방정식과 함수는 모두 조건입니다. x-4 이퀄 0은 x가 4일 때만 참이기 때문에 진리집합은 4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고요. x제곱 마이너스 3x 4 이퀄 0 2차 방정식은 마이너스 1일 때와 4일 때가 참이므로 1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 진리집합이 됩니다. 그런데 y는 x-4라고 하는 이 등식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무한히 많죠. 그래서 이를 다음과 같이 좌표 평면에서 나타낼 수 있고 2차 함수도 마찬가지로 그 진리집합, 무한히 많은 그 진리집합을 다음과 같이 좌표 평면상에 점과 점을 이어 선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명제와 조건을 구별해 보면 1번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죠. 그래서 거짓 명제가 되고요. 2번 x제곱 마이너스 3x 10 이퀄 0 2차 방정식의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2와 5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 되므로 조건이 됩니다. 3번 두 내각의 크기 같은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오른편이죠. 그래서 참인 명제가 됩니다. 4번 두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고 합동이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거짓 명제가 됩니다. 5번 x제곱 마이너스 3x가 10보다 작다. 2차 부등식의 해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5보다 작은 범위에 있는 모든 실수가 되겠네요. 6번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므로 옳은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참인 명제가 됩니다. 7번 x는 3과 4의 공배수이다. 그러면 x가 5일 때는 거짓이고 x가 12일 때는 참이 되죠. 그래서 진리집합은 12의 배수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8번을 보면 4와 2를 더하면 7, 거짓 명제가 됩니다. 어떻게 수식이 명제가 되냐고요? 우리가 수식은 말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식은 이와 같이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거짓 명제가 됩니다.
명제와 조건을 부정하면 먼저 1번 루트 2는 유리수이다. 이것 자체는 거짓 명제입니다. 부정하게 되면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로 표현해주면 되는데요. 유리수에 대한 서로소 관계인 무리수로 다음과 같이 루트 2는 무리수이다로 표현해도 가능합니다. 2번 x는 0 또는 y는 0이 아니다. 부정하게 되면 x는 0이 아니고 또는은 그리고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x는 0이 아니고 y는 0이다로 표현하게 됩니다. 3번이 매우 중요한데요. x, y, z를 곱했는데 0이 됐다. 이는 적어도 하나가 0이다 라는 뜻이죠. 여기서 적어도 하나가 0이다를 우리가 또는을 이용해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x가 0 또는 y가 0 또는 z가 0 이것은 바로 x, y, z 중 적어도 하나가 0이다 라는 뜻이 되죠. 부정하게 되면 x, y, z를 곱했을 때 0이 아니다가 되는데 그러면 0이 아니려면 x, y, z가 모두 동시에 0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이럴 때 동시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리고를 이용해서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x가 0이 아니고 y가 0이 아니고 z가 0이 아닐 때, 즉 x, y, z가 동시에 0이 아닐 때로 다음과 같이 그리고를 이용해서 표현해 주게 됩니다. 4번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7 이하의 범위, 부정하게 되면 이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범위에 있는 모든 수로 표현해 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x는 마이너스 2 이하와 x는 7보다 큰 범위가 되고 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이 둘의 범위를 하나로 합쳐주기 위해서는 합집합의 개념인 또는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5번 x는 12의 약수이다. 부정하게 되면 x는 12의 약수가 아니다가 되고 다음과 같이 진리집합으로 표현해주면 됩니다. 6번은 두 대각선이 직교하는 사각형은 마름모다. 오른편이죠. 그래서 참인 명제가 되고요. 부정하게 되면 마름모가 아니다로 표현해주면 됩니다. 조건 P의 진리집합은 2의 배수, 조건 Q의 진리집합은 5의 배수. 이에 대하여 조건 P 또는 Q, 조건 P이거나 Q, 그래서 X는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이다. 또는은 집합의 개념에서 합집합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이번에는 조건 not P 그리고 Q, 다른 말로 조건 not P와 Q가 동시에, 그래서 X는 2의 배수가 아니고 5의 배수이다. 자, 그리고는 집합에서 교집합의 의미로 표현되고 2의 배수가 아니니까 진리집합 P에 대하여 P의 여집합과 Q집합의 교집합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조건 P 또는 Q를 부정하게 되면 또는은 그리고로 바뀌죠. 그래서 조건 not P 그리고 not Q, 그렇다면 X는 2의 배수가 아니고 5의 배수가 아니다. 그리고는 집합의 개념에서 교집합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의 교집합이 됩니다. 이번엔 조건 not P 그리고 Q를 부정하게 되면 조건 P 또는 not Q가 되겠죠. 그래서 X는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아니다. 또는은 합집합이니까 진리집합으로 P집합과 Q의 여집합의 합집합이 됩니다. 두 조건 PQ에 대한 다음 조건과 그 부정의 진리집합을 나타내시오. 먼저 P집합의 진리집합과 Q집합의 진리집합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not P 그리고 Q, 그렇다면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P집합의 여집합과 그리고니까 교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Q집합. 자, 그렇다면 P집합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3 이상 2 미만인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가 되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3 미만 2 이상이 되겠죠. 자, 이를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3 미만과 2 이상, 이것이 바로 P집합의 여집합의 범위가 되고요. Q집합의 범위는 지금 마이너스 1 미만 그리고 4초가가 될 때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이 바로 교집합의 영역이 되므로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3 미만 4초가가 됩니다.
자, 부정을 하게 되면 P 또는 not Q가 되겠죠. 진리집합은 P집합과 Q집합의 여집합의 또는이기 때문에 합집합으로, 그래서 Q집합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이너스 1 이상 4 이하의 범위, 그리고 아무런 표시가 없다면 실수 범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를 똑같이 수직선에서 다음과 같이 P집합은 마이너스 3 이상 2 미만, 그리고 Q집합의 여집합은 마이너스 1 이상 4 이하의 범위가 되고, 문제에서는 지금 합집합으로 나타내 줘야 되니까 모든 영역을 다 합해서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3 이상 4 이하가 됩니다. 전체 집합에 대한 두 조건의 진리집합을 PQ라 할 때 조건 X는 마이너스 4 이상 마이너스 2 미만을 진리집합으로 나타낸 것은 조건 P에 대한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2 이상 3 이하인 정수, 조건 Q의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6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정수가 되는데, 전체 집합이 마이너스 4 이상 3 이하인 정수이므로 집합 Q는 마이너스 4 이상 1 미만인 정수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수직선에서 일단 다음과 같이 집합 P와 집합 Q를 나타내고,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 마이너스 4 이상 마이너스 2 미만인 범위는 다음과 같이 되고요. 이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집합 P의 여집합인 마이너스 2 미만 3 초과의 범위와 집합 Q의 교집합의 영역을 통해서 바로 조건의 범위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곧 Q에 대한 P의 차집합이 될 테고요. 보기 5번을 보면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전체를 여집합으로 풀어내면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Q에 대한 P의 차집합의 모양이 나타납니다.